도시의 안전?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범죄율? 아니면 경찰? 대부분 그렇죠. 근데 오늘은요, 그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아주 새로운 접근법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도시가 스스로 의사가 되어 자신을 진단하고 치료한다. 바로 도시의 의사라는 개념이에요. 이거 정말 많이 듣는 얘기죠. 범죄 막으려면 경찰 늘려야 한다. 순찰 강화해야 한다. 물론 중요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과연 그것만으로 도시의 안전이 완벽하게 보정될까요? 어쩌면 문제의 진짜 원인은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에 숨어 있을지도 몰라요. 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겐 경찰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도시 의사가 필요한 건 아닐까요? 도시의 안전 문제를 일종의 질병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픈 것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하는 전문가. 이게 바로 도시 의사가 필요한 이유죠. 자, 그럼 이 새로운 도시 의사라는 사람들 도대체 누구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걸까요? 첫 번째 파트에서 그 정체를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생각의 전환이 시작됩니다. 범죄 예방은 이제 더 이상 경찰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도시계획, 복지, 환경정책 같은 것들이 전부 얽혀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종합적인, 뭐랄까, 도시의 건강 상태 문제로 봐야 한다는 거죠. 이 도시의사의 공식적인 이름이 바로 범죄예방정책 책임관입니다. 이분들이 하는 일을 보면요. 와,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단순히 한 가지 일만 하는 게 아니고요. 도시계획, 건축, 복지 이런 서로 다른 부서들을 연결하고 조율해요. 또 주민이랑 경찰 사이의 다리 역할도 하고요. 말 그대로 도시 안전에 관한 모든 걸 지휘하는 컨트롤 타워인 셈이죠. 자, 그럼 이 의사들은 대체 어떻게 도시의 아픈 곳을 찾아내는 걸까요? 그냥 감으로 여기가 좀 위험해 보이는데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가 바로 그들의 진찰 과정인데요. 아주 과학적으로 철저하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진찰 과정이 아주 체계적이에요. 먼저 1단계. 환자의 차트를 보듯이 범죄의 통계를 쫙 봅니다. 어떤 범죄가 어디서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분석하는 거죠. 그리고 2단계 도시의 생활 습관을 보는 거예요. 가로등은 충분히 밝은지, 빈집은 얼마나 있는지 같은 환경 요인들을 데이터로 모읍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 데이터를 합쳐서 취약성 지도라는 걸 만들어요. 도시의 어디가 가장 아픈지, 즉 위험한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지도죠. 그리고 이 진단 과정의 핵심 무기가 바로 GIS, 지리정보 시스템을 이용한 핫스팟 분석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데이터를 지도 위에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기술이에요. 이걸 쓰면 범죄가 유독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이 빨간 점으로 확 드러납니다. 그럼 어때요? 그냥 막연하게 순찰 도는 게 아니라 바로 그 핫스팟을 중심으로 순찰 경로를 짠다거나 보안시설을 어디에 먼저 설치해야 할지 정확하게 딱 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진단이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바로 처방을 내려야죠. 근데 이 도시의사가 내리는 처방전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약이나 주사가 아니에요. 놀라지 마세요. 바로 디자인입니다. 이 특별한 처방전의 이름이 바로 셉테드, CPTED라고 하는데요.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의 약자예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도시의 디자인을 살짝 바꾸는 것만으로도 범죄자들이 여기선 범죄 저지르기 좀 그런데 하고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주민들은 훨씬 안전하다고 느끼게 되고요. 정말 똑똑한 전략 아닌가요? 와, 이 사진 한 장이 모든 걸 보여주네요. 왼쪽 한번 보세요. 캄캄하고 나무는 막 우거져 있고 누가 숨어 있어도 전혀 모를 것 같죠? 괜히 불안하잖아요. 근데 오른쪽을 보세요. 조명을 환하게 켜고 나무를 깔끔하게 정리하니까 어때요? 길이 훤히 다 보이고 숨을 곳이 없어졌죠? 이게 바로 셉테드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자연적 감시입니다. 도시의사가 주로 쓰는 핵심 처방전이 바로 이 세 가지예요. 방금 본 것처럼 자연적 감시로 시야를 확 트이게 만들고요. 접근 통제는 울타리나 문을 만들어서 아무나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영역성 강화는 벽화를 그리거나 동네를 예쁘게 꾸며서 여긴 우리 구역이야, 우리가 지켜보고 있어 라는 느낌을 주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잘 어우러질 때 효과가 가장 커집니다. 근데요, 이 처방전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요즘 시대에 맞게 업그레이드가 되거든요. 전통적인 디자인 치료법에 최첨단 스마트 기술이 결합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스마트 기술이라는 신약인 셈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AI CCTV는요, 사람이 24시간 내내 보고 있지 않아도 비명 소리나 쓰러지는 사람 같은 이상한 상황이 생기면 그걸 스스로 알아채고 바로 알려줘요. 정말 대단하죠. 또 스마트폴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가로등 하나에 CCTV, 공공 와이파이, 비상벨까지 다 합쳐놓은 거예요. 좁은 골목길 같은 곳에 이거 하나만 세워도 안전 기능이 확 올라가는 거죠. 아무리 실력 좋은 의사라고 해도 혼자서 모든 병을 다 고칠 순 없잖아요. 성공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힘을 합치는 협진이 꼭 필요합니다. 도시 안전도 마찬가지예요. 이 표를 보면 안전을 위한 드림팀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딱 보입니다. 경찰은 범죄 데이터를 공유해주고 도시계획부서는 아예 건물을 지을 때부터 안전 설계를 적용하도록 검토해요. 그리고 이 팀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 바로 지역 주민들이죠. 우리 동네에는 이게 필요해요 하고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참여하는 겁니다. 자, 치료가 끝났다고 안심하면 안 되죠. 병이 재발할 수도 있잖아요. 도시의 건강도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겠죠. 여기서 또 한 번 정말 중요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성형을 뭘로 볼 거냐는 문제예요. 예전처럼 그냥 우리가 뭘 설치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의 삶이 실제로 어떻게 바뀌었나 이걸 봐야 한다는 거죠. 바로 이거예요. 옛날에는 CCTV 200대 설치했습니다. 이게 성과였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그 결과 주민들이 밤에 다닐 때 느끼는 불안감이 30%나 줄었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어떤 게 더 의미 있는 성과일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그래서 평가를 할 때도 두 가지를 다 봅니다. 하나는 정량 지표. 범죄율이 얼마나 줄었나, 일일이 신고가 얼마나 줄었나 이런 식으로 딱 숫자로 떨어지는 것들이죠. 또 하나는 정성 지표예요. 이건 주민 만족도 설문조사처럼 사람들의 마음으로 느끼는 범죄 불안감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진짜 성공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평가 결과가 그냥 서류 뭉치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결과를 가지고 내년 계획을 다시 짜고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는 거죠. 이런 피드백 순환 구조를 통해서 도시는 계속해서 학습하고 스스로를 더 건강하고 안전한 곳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겁니다. 진단부터 처방, 그리고 협진과 꾸준한 사후 관리까지 도시를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대하며 더 건강하게 만드는 도시의사의 모든 과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차례입니다. 지금 살고 계신 우리 동네를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만들려면 과연 어떤 처방전이 필요할까요? 여러분이 우리 동네 의사라면 어떤 처방을 내리시겠어요?